남자를 말 한마디로 유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죠. 근데 이건 가능해요. 여러분께 3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8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남자는 일 생각을 할 때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남자를 우쭐하게 해줘라. 잘하는 걸 칭찬해줘라. 이런 솔루션의 문제는 뭐냐면 3 정도의 호감을 8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우쭐하게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건 8 정도의 호감을 10 정도로 키우는 솔루션에 더 가까워요. 재수 없으면 4 정도의 호감을 1 정도의 호감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죠. 본인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썸을 타고 간당간당한 사이에서 남자에게 좋은 말을 막 해줬더니 그때부터 남자가 연락이 줄어. 이런 경우 되게 많을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3 혹은 4 정도의 호감이 있는 남자를 8 정도의 호감을 여러분에게 가지도록 만드는 말에 대해 알아볼게요. 3 정도의 호감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대충 애매한 사이다 싶으면 3,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담 드리는데 이게 안 먹히는 남자는 없을 겁니다.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오고 여러분에게 그 남자가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유추하는 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것만 잘하셔도 3 정도의 호감을 빠르게 8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흐지부지 됐긴 하지만 꽤 좋아했죠. 제가 그 친구에게 호감이 커지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 제 감정을 되게 잘 유추해서 저한테 다시 알려주더라고요. 그걸 되게 잘했어요. 남자들은요, 본인의 감정을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는 걸 미덕인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힘들어도 슬퍼도 화가 나도 참는 거죠. 남자가 어디 가서 이런 감정을 다 드러내면 왜 이렇게 사내 새끼가 찡찡대냐, 이런 말을 무조건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숨기는 감정이 더 많아지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남자가 감정 표현을 잘하는 남자일 수도 있죠. 근데 높은 확률로 어떤 특정 감정은 숨기고 있을 거라고요. 그걸 유추해서 짚어주는 여자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본인을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결국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상대가 필요해요. 힘들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싶죠. 저는 요새 이걸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연애 상담을 받고 있죠. 처음에 사연을 받고 사연을 토대로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1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저한테 막 쏟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든 생각이 어쩌면 솔루션도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드리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극한의 T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공감 반응은 없을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건 그 남자도 마찬가지라고요. 하지만 아직 사이가 애매한 여자에게는 절대로 드러내지 못할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짚어내셔야 돼요. 그럼 그 남자는 여러분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엄청 즐기게 될 겁니다. 마치 사연자분들이 저랑 상담을 시작하면 1시간은 거뜬히 넘게 카톡을 하는 것과 똑같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감정을 유추하는 행동은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해야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낼 때 그 감정을 되짚어주는 건 유출하기보단 공감에 가까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니죠. 이렇게만 말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예시를 드릴게요.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흐지부지 됐던 그 친구랑 했던 대화를 말씀드릴게요. 잘 듣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을 손절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손절당한지 모를 겁니다. 왜 손절했냐면 제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안 좋았던 일에 관해서는 엄청 기뻐하고 제가 좋았던 일을 이야기하면 네가? 왜? 어떻게? 약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의 안 좋았던 과거사를 강조해서 언급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적절한 대답을 떠올려보세요. 5, 4, 3, 2, 1 땡. 보통은 뭐라 대답할까요? 아, 진짜 속상했겠다. 걔 뭐야? 진짜 이상한 애래. 이 정도 대답을 하겠죠. 나쁜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제 감정을 잘 유추한 대답은 뭘까요? 제가 호감이 있었던 여사친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대답했냐면 그런 애들한테 제대로 엿먹이는 방법은 너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너 성격에는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퍼펙트한 대답이었어요. 왜냐면 저 이야기 속의 문장들을 보면 제가 속상하다는 감정은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는 깊숙한 감정은 그래? 너가 그런 반응이야? 내가 반드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게.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감정까지 제가 드러내기에는 너무 격하고 오글거리는 감정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유추해서 저한테 다시 알려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친구가 저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 남자를 천천히 관찰하셔야겠죠. 그래야만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관찰하는 팁을
드릴게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사람마다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사친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오히려 누가 나를 A로 무시하면 A를 미친듯이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성격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격한 말을 잘 안 하는데 유난히 저 문장은 주파수가 튀었던 거죠. 그리고 저걸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른 대화에서 제 감정을 유추할 때 잘 써먹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 남자랑 대화를 하실 때 유난히 주파수가 튀는 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캐치하셔서 기억하셨다가 다른 대화에서 그 남자의 감정을 유추하는데 써먹는 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캐치할 줄 알면 사람들이 온갖 심리들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결핍, 방어기제 이런 게 보입니다. 이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문장 하나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너랑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되게 오묘한 말이죠. 한번 문장을 되뇌어보세요.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근데 문장 자체에 심오한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너랑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문장이 남자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 먹히는 포인트가 달라요. 제가 늘 외치는 지도손 성향에 따라 이게 다 다릅니다. 되게 흥미롭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지위상승 추구형 남자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내가 이전의 남자들보다는 낫다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커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나와의 추억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죠. 도파민 분비 추구형 남자는 이 문장 자체가 신선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흥미를 느낄 확률이 큽니다. 긍정적인 듯 하면서도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문장이죠.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실회피형 남자는 이런 문장을 들으면 여자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너가 마음에는 드는데 아직은 보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보통 손실회피형 남자들은 본인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본인의 마음을 짚어주는 말이기도 하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죠. 어떤 유행인지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오묘한 문장입니다. 어떤 남자가 특정 반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유형이라고 단정하시는 건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석이 여러 개로 갈릴 수 있는 오묘한 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반박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나는 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은 일찍 알지 못해서 안 좋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안 좋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키우게 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과 행동이랑은 달라요.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경험이 근거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지고 안달내는 남자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말과 행동만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상담을 왜 하겠어요?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말과 행동만 했으면 상담을 할 일이 없죠. 헷갈릴 게 없는데 뭘 상담하겠어요? 근데 가끔씩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나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안달이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을 거꾸로 그 남자한테 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3정도의 호감을 8로 증폭시키는 방법이라고요. 애초에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시면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이건 역시 여러분의 경험이 근거죠. 아무 관심 없는 남자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걸요.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뭐 감정을 유추해주는 말을 하거나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들긴 뭐가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겠죠. 남자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호감이 3 정도 있는 남자에게 너랑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면 남자가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이유를 묻겠죠.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이 이런 쪽으로 어휘력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매력적인 대답이 뭔지를 생각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남자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대답이 달라져요. 혹시나 남자의 성향이란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고정 댓글에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남자의 성향별로 가장 적절한 대답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정리해볼게요. 호감이 애매한 남자의 호감을 키워주는 방법. 첫 번째, 남자의 감정을 유추해서 짚어주라고 했죠. 남자들은 감정을 전부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정확히 유추해서 짚어주는 여자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예 문장 하나를 알려드렸죠. 너랑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말인 듯 하면서도 안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말이죠. 남자의 성향에 따라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고
어렵고요.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충분히 이 영상의 내용을 잘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봐도 영상 내용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를 찜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